기존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ESG라는 말이 본격적으로 메인스트림 투자자에게 전달되게 되는 것이고, 지구 환경이 위기에 처해 있다는 현재 인식을 명확하게 하고 있고, 제로 플라스틱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 저희의 궁극적인 목표다. 자원을 적게 씀으로써 에너지를 적게 씀으로써 이러한 작은 움직임들이 하나하나 모이면 결국은 그것은 우리가 극복할 수 있지 않겠느냐. 저희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글로벌 탑 수준의 ESG 컴퍼니로 도약하려고 최선을 다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엠팩스 교도임입니다. 예. 기본적인 배경입니다. 지금 사회 문제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빠르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사회 문제, 특히 기후 변화로 인한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현상들. 메뚜기 떼가 중국까지 날아오고 곳곳에서 폭우가 40일, 50일 동안 끊이지 않고 그냥 남의 일이야라고 넘어갈 수 있었던 일들이 이제 우리의 일상을 망가뜨리기 시작했고 비즈니스의 방식을 무너뜨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아마존이 제프 베조스가 탄소를 줄이겠다는 탄소 중립 선언을 하죠. 근데 그게 제프 베조스의 전략적인 의사결정의 수순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다양한 외부의 이해관계자의 압력이 있었고, 특히 우리가 주목할 것은 비공식 임직원 노동조합인 MZ세대의 청년 노동조합에서의 발의가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노동조합의 이런 쟁의라고 하면 임금 인상이라든지 안전에 대한 확보라든지 여러 가지를 생각하지만 이들이 무엇을 요구한다고요? 해당 기업의 탄소 저감 정책에 대한 발표를 요청한다는 겁니다. MZ는 약간 임금이 높더라도 이 회사가 잘 나가는 회사더라도 자신의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의 가치와 너무 맞지 않는다면 그 회사를 떠날 수 있습니다. 인재전쟁의 축이 바뀌기 시작하는 부분이 분명히 나온다는 겁니다. 주주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여러 가지 발표들을 보면 MZ세대가 선택하고 있는 펀드의 구조가 ESG 펀드의 선호도의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면 어차피 그 펀드에다가 돈을 넣는 상황에서 각자의 취향과 각자가 원하는 가치에 대한 소구가 들어있는 펀드에 넣겠다라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는 거죠. 기존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다름에는 환경과 사회와 의사결정 구조에 대한 고민들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하지 못하면 인재들이 유출되고 경쟁사의 경쟁에서 뒤처지는 기업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평가 점수를 지금 잘 받기 위해서 애쓰는 것들, 그리고 투자자에게 잘 보이기 위한 관점에서 그치는 것들, 굉장히 잘못된 오해입니다. 결국에는 기업이 아주 파워풀한 기관으로서의 이 사회에서 갖고 있는 정체성이 가치 창출서로서의 정체성이고, 그것이 투자자에게까지 인지되고 해석되어서 시장에 반영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인 거죠. 이 관점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거를 설명드릴 때 갑자기 왜 이렇게 ESG가 이런 거예요? 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그냥 컨셉적으로 설명드리자면 일종의 골든 크로스입니다. 저희가 이게 구글 트렌드인데요. 뭐 네이버에서 찾아보고 저희가 다음도 찾아보고 다 찾아봤어요. 근데 그냥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지속가능 경영, CSR, ESG 세 개의 단어를 얼마나 검색량이 부러지는지를 그냥 트렌드를 본 겁니다. 위에 있는 게 글로벌 거예요. 당연히 파란색이 ESG입니다. 그리고 빨간색이 지속가능 경영, 그러니까 아래에 있는 노란색이 CSR입니다. 물론 단순 검색으로 이걸 얼마나 봅니까 하는데 꽤 차이가 나죠. 눈으로 관찰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서서히 높아졌고요. 잠깐 있다 없어질 만한 트렌드를 유행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패러다임 시프트, 이제는 다시 비가역적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새로운 시대의 열림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패스트 패션이 엄청나게 떴죠. 세계 어페럴 시장 1, 2, 3위를 달성했습니다. 근데 바로 문제가 발생하죠. 패스트 패션이 뭡니까? 빠르게 유행을 갈아치면서 좋은 디자인을 싸게 대중에게 공급하겠다라는 효용적 측면에서의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염료와 수많은 폐기물들로 인하여서 방글라데시의 호수가 오염되고 너무 많은 폐기물들이 늘어나는 거죠. 다 폴리에스테르 계열의 석유계 섬유 합성 수지인데요. 그 비판들이 이어지죠. 북유럽에 기틀을 둔 H&M은 그 공격에 주가가 반토막 납니다. 보이콧이 이어지기 시작하고 환경단체의 검수 요청들이 이어지기 시작하죠. 비용이 증가하고 이익이 계속해서 줄어들어요. 그때 H&M이 결정합니다. 본인들의 사용되는 면화와 재료들을
최대한 친환경으로 바꾸겠다는 발표를 하고 컨셔스 라인이라고 하는 친환경 100%를 만족할 수 있는 실험적인 라인들을 만들기 시작하죠. H&M은 그것을 단행하고 실제로 작년 6월 정도에 100% 친환경 면화를 사용하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익률이 개선되고 매출이 과거와 비슷한 수준으로 회복되는 데 경로를 걷고 있죠. KFC가 과거에 핑크리본, 그러니까 유방암 캠페인을 하는 그 재단과 협업을 해서 핑크 버켓이라는 저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저 버켓이 하나 팔릴 때마다 $1씩 기부하거나 아니면 유방암 진단 키트를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였습니다. 근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보이콧을 맞이합니다. 그 이유는 라디오 방송에서 한 유방암 전문의가 이 캠페인을 리디큘러스하다고 했기 때문이죠. 그 이유는 뭐냐면 KFC의 튀김옷에 있는 어떤 요소가 유방암을 유발하는 물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비슷한 사례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ESG라고 지금 명명되어 있는 수많은 액티비티가 뉴스에 쏟아지는데요. 그 중에 일부는 굉장히 답답합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문제입니까? 당신 회사에? 이게 진짜 이해관계자가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이거 정말 검토는 하신 거예요? 이 문제가 진짜 해결된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라는 의문이 드는 액션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실천적 방식은 오픈 이노베이션입니다. 사회적 가치와 또 이 환경적 가치를 기업의 경쟁력으로 바꾸는 메커니즘을 외부에서 이미 본인들의 정체성으로 탑재하고 있는 몇몇 기업들이 있어요. 그 중에 일부는 우리가 소셜벤처라고 부릅니다. 저희가 롯데케미컬하고 진짜 재생 페트는 새로운 시장이 될 수 있는가를 고민하기 위해서 한국에서 처음으로 페트를 수집부터 해서 재생까지 해갖고 상품까지 만들어서 팔고 있는 작업을 작년 동안 진행했고 올해 초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이거를 롯데케미컬이 혼자 하신 게 아니라 8개 정도의 외부 조직과의 콜라보를 통해서 진행했죠. 이게 우리에게 좀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일 때가 있다는 겁니다. 가치가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 같이 이 안에서는 모든 기업들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더 깊은 곳에서, 지금은 잘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가치를 퍼올릴 수 있는 시대, 그게 ESG의 시대로 넘어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해당 부분에서 좋은 기회를 맞이하시고 더 선진적인 기업, 더 좋은 기업이 되시길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